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2024 울산의 선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리고 여러분이 선택하신 당선자들과 함께 울산이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 시사진단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울산 지역 당선자들을 만나서 지역별 현안과 향후 계획 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은 울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선택된 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당선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김태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정말 힘든 선거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동구가 그랬죠. 개표 결과 동구 주민들 밤 늦게까지 아마 지켜보셨을 텐데 568표 차 승리였습니다. 일단 이 어려운 승리, 힘든 또 개표 방송 지켜보셨을 텐데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소감 먼저 밝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옥에 있다가 천당으로 겨우 올라왔습니다. 그 동구에서 민주당 첫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동구에서 주민들 여러분께서 변화를 이제 바꾸라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책임감 잊지 않고 말보다 행동으로 동구를 차근차근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표 차이가 전국 2위예요. 최소 득표차. 방금 뭐 지옥에서 천당을 오갔다는 표현 쓰셨지만 국회 들어가셔도 그 간절한 마음을 아주 오래도록 간직하실 것 같다는 그럼요. 예, 생각도 좀 들고요. 이 선거 막판까지 이장우 노동당 후보와의 단일화가 불발되면서 개표 방송 지켜보셨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민주당 우세로 여러분들이 점쳤는데 실제 개표 결과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출구조사도 그렇고요. 보시면서 이거 단일화, 역시 단일화였구나. 단일화가 불발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좀 드셨을 텐데 그렇죠. 어떠셨는지. 당연히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예. 4년 전 단일화 실패로 또다시 어부지리로 뺏기는 거 아닌가 많은 걱정도 많았고 혹시나 이번에도 또 지게 되면 단일화 실패로 지게 되면 또 주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까마득하게 속이 좀 타들어갔던 것 같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장우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은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리고 그날 저녁 이장우 후보를 만났었습니다. 근데 이장우 후보께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는 존중한다. 그렇지만 양당 기득권, 즉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기득권을 청산의 대상이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연합은 그리고 단일화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이제 이장우 후보 측에서는 김태선의 사퇴, 민주당 후보의 사퇴만이 단일화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시 또 기자회견을 하게 됐죠. 북구의 야권 단일화 경선처럼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경선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또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단일화 실패는 패배. 이런 공식이 또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많이 염려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다음 선거도 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 그러게요. 4년 전 이야기하셨지만 4년 전 총선에서 당시 권명우 후보, 김종훈 후보에 이어 3위를 기록하셨어요. 맞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24.53% 지지였는데 이번에 45.88% 지지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4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떤 준비를 좀 하셨어요? 궁금하네요. 4년 동안 저는 이제 선거 마치고 이제 울산시 정무수석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울산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동구의 예산 그리고 정책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동구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좀 경험을 얻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년 전부터 이제 정확히 말하면 1년 한 3, 4개월 전부터는 새벽 아침부터 출근 인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 인사까지. 그게 상당히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쟤 뭐야? 뭐 몇 개월 하다 말겠지라고 했던 분들이 이게 5개월, 6개월 넘어가니까 꽤 하네. 한 10개월 넘어가니까 와, 그다음부터는 와라고 하면서 손을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예. 1년 지나가니까 악수를 청하시고 그게 아무래도 많이 얼굴 만나고 뵙고 소통했던 게 지금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4년 동안 김태선 당선자가 이제 어떤 정치를 펼치실지 뭐 고민을 하실 테지만 선거 결과를 좀 놓고 보면 568표 차 승리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45%의 지지를 또 권명호 후보에게 보낸 주민들의 뜻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담을지도 역시나 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짜릿한 역전승인데 막판에 보수 결집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수이면서도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대의 앞에서 이제 숨어 있는 보수층들이 막판에 결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실제 권명호 후보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흠결을 잡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예. 그렇다고 뭐 완전 보수 쪽에서 있는 분도 아니시고 그 동구 주민들과 많이 소통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 앞에서 이제 무너졌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장 후보와의 단일화, 아까 예. 말씀드렸던 8.9%를 이장 후보께서 득표를 하셨는데 그 8.9%를 못 얻었던 제가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자, 이제 22대 6월부터 회기가 시작되는데요. 사실 21대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뭐 압승했다고는 하지만 아마 국회 처음 들어가시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어떤 좀 초선 의원으로서 좀 이 윤석열 정권을 좀 심판하자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역시나 또 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정국이 좀 예상됩니다. 그런 거 좀 어떻게 돌파하실 생각이신지 또 울산의 어떤 정치 지형이 좀 변화했잖아요. 네. 보수와 진보 4대2 구도. 이것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192석, 그러니까 200석까지는 얻지 못했습니다. 예. 아마 이거는 국민들께서 정치는 대화와 타협으로 진행돼야 된다. 200석 이상의 개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200석까지는 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다만 윤석열 정권이 이제 국정기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는 분명한 시그널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가고 있는 외길 그리고 어쩌면 고집이고 이 아집을 이제는 꺾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울산 지형이 여야 4대2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울산에서도 지난번 민주당 북구에서 이상원 의원이 한석으로 겨우 한 석으로밖에 없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이번엔 지금 2배가 늘어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4대2 구조고 울산이 부울경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안방이라 불릴 만큼 보수세가 탄탄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 정당 득표율 그리고 비례정당 득표율 분석해 보면 비례정당 득표율에서는 범야권이 49%가 넘는 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범여권은 46%가 좀 넘고요. 오히려 처음으로 범야권이 범여권을 역전한 이번엔 선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울산 시민들도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의 텃밭이 아닌 이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징조가 이번 총선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불경에서 이제 다음 선거 글쎄요 어느 정당도 이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정치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 평평해지고 있다. 맞습니다. 뭐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가 그러게요. 이제 평평한 운동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소회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오늘 시사진단은 울산 동구 민주당 김태선 당선자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입니다. 79년생, 44세 청년 정치인인데 이 청년 정치인이 울산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시민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청년 정치인이 정치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데가 울산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예. 저희 민주당에서는 뭐 저를 비롯해서 남구갑의 전은수 후보, 중구의 오상택 후보도 냈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남구갑의 김상욱 당선자. 네, 당선자를 냈었는데 청년 정치인이 다선의 보수 정치인, 그러니까 다선의 의원들을 상대하기란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 도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용기가 좀 필요했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이제 정치 신인이나 청년들이 제가 열심히 잘해서 아, 이렇게 도전하면 바뀔 수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22대 의정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정치인도 언제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비슷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큰 선거 앞두고는 늘 뭐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세대 교체, 그렇죠. 나아가서 뭐 정치 교체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분들이 시민들이 그동안 기성 정치권에 대한 어떤 실망, 새로운 요구 이런 것들이 표출된 것일 텐데 어쨌든 이번에 울산에서는 아까 남구갑의 김상욱 당선자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새 바람이 어느 정도는 불어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또 하고 계시고 어떤 요구들이 좀 있고 내가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되겠다. 어떤 각오들이 좀 생기시는지 궁금합니다.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제가 지금 청년이기 때문에 예.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는 저희 자녀 걱정, 그리고 집에서는 뭐 생활비, 그런 주택 문제, 교육 문제, 모든 게 저하고 직면된 그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예. 이런 문제들을 정치에 녹여내는 거, 이게 바로 청년 정치이고 생활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대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세대 교체라는 거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교체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예. 말 그대로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꾼다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요. 네, 그 부분을 정치에 녹여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매번 이제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면 초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 초선이어서 해야만 하는 것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죠. 초선 의원들의 뭐 기자회견, 초선 의원들의 모임 뭐 이런 거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십니다. 지금 뭐 민주당 그런 모임들 이번 22대 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자 뭐 이렇게 다짐하는 것들이 특별히 있을까요? 지금 벌써부터 73명이라고 하던데. 초선이요. 네네. 예. 벌써부터 그런 모임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를 좀 하자라고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혹은 생각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예. 이제 따로따로 소모임도 좀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고 저 역시는 노동인 문제에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 국회 노동포럼이 좀 희망 노동포럼이라고 가칭이 있긴 하지만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좀 들어가서 활약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전을 하면서 이제 김태선 당선자의 공약들 우리 주민들 뭐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그 얘기 좀 해보죠. 1호 공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김태선의 1호 공약은 지방소멸 위기 지역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동구가 실제로 너무 많이 힘들어졌어요. 조선업 경기가 힘들어지니까 동구에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고령화 속도는 제일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동구가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선정되는 불명예도 않았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예. 동구에서 출생, 육아, 교육, 주택 등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법안에 녹여내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예, 지금 지방소멸 관련해서 부산에 한 명이 되셨죠? 전재수 네, 맞습니다. 당선자가 있고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가 이번 22대 때 다시 민주당의 공약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좀 흘러가실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난 민선 7기 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메가시티를 진행했다가 이제 민선 8기가 들어오고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게 거의 폐기 수준으로 지금 가 있고 지금은 이게 꺼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실제로는 부산, 울산, 경남이 수도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자라는 취지였거든요. 저는 그 생각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런 철학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부산에서는 오히려 세석이 한석으로 줄고 울산에서는 그나마 야권이 2석을 얻었고 경남에서는 3석을 얻어가지고 이걸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의문점이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도권에 대항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산, 울산, 경남이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 힘을 모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있습니다. 지역의 의원들 뭐 설득하는 과정도 분명 이번 회기 때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노동자 도시라고 불리는 동구이기에 조선업 불황 및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집중을 하실 것 같습니다. 관련 현안과 또 해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노동자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받는 월급으로 제가 동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그 월급으로 서울 가서 대학교 졸업하고 그 비싸다던 대학원까지 수료를 했거든요. 그 당시 현대중공업은 저희 가족에게 굉장히 커다란 자랑이었습니다. 프라이드도 강했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임금도 잘 나갈 때보다 3분의 1 정도가 깎여 나갔고요. 그리고 일의 작업 환경은 더 열악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동구를 지금 찾지를 않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모집하기 위한 동구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좀 동구와 찾아야 된다고 봐요. 가령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400명 생산직 공개 채용을 했거든요. 여기에 전국에 있는 청년들 18만 명이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뽑힌 400명들은 그 현대중공업 근처에서 터를 잡고 그리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나중에는 부모님도 봉양하는 하나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근데 동구 같은 경우는 그런 공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없어서 현대중공업이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정치권에서 중공업이 못한다고 하면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꺼내서 함께 논의를 좀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방 소멸 위기 돌파 이야기를 좀 계속 하게 되는데 동구, 그러니까 뭐 아버님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일만 하고 내가 살만한 곳이 과연 되는가, 정주 여건이 좀 개선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요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울산 동구는 현대중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주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제일 큰 게 교통 문제고요. 오죽하면 교통섬이 동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울산에선 뭐 섬처럼. 맞아요. 아직도 지금 진입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교통을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이 지난번에 김두겸 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백지화하기로 저는 얘기가 들었었고요. 다만 시내버스 체제를 아니 개편해야 됩니다. 동구에서 순환할 수 있는 순환버스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아산로로 가는 133번과 같은 버스를 증편시켜서 시내와 동구의 접근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릴 그래야지 관광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울산대 의대 그리고 대학원의 환원 문제입니다. 완전 환원. 이 문제가 뭐냐면 울산에서 의료 인력 부족 그리고 의료 질 저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울산의대, 울산대학교의 먹튀라고 저는 생각을 보고 있거든요. 당장 1년만 의대생 뽑아놓고 1년만 울산에서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교육과 수련을 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통계를 한 개 봤는데 울산대 의대 졸업생의 7%만 울산에 남고요. 영남대에 졸업했던 의대생들은 많게는 60에서 80%까지 영남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차이군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뭐 어떤 게 있나 좀 찾아보니까
의대생들의 임상 교육을 인가지는 울산에 있거든요. 인가지는 울산에서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좀 그 개정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울산대, 울산의대, 간호대 뭐 이런 대학들이 아산에 있는 거를 대학원을 다 울산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뭐 이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그 이제 애를 많이 안 낳으니까 저희가 지금 결혼, 출산, 양육 드림 패키지라고 예. 그 1년 1억을 10년 만기로 빌려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서 이제 차감하는 건데 셋째까지 나오면 1억을 그 원금을 감면해주는 셋째를 출생하면 1억 자체를 1억 빌려준 원금 거를 전액을 원금을 감면해주는 감면하는 제도. 이 정책을 좀 펼수 저희 중앙당 공약이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울산에서도 이 부분을 좀 도입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저출생 네. 문제가 정말 심각하니까 지난해 뭐 4분기는 0.6명대까지 뭐 맞아요. 내려갔다는 맞아요. 얘기가 맞아요. 있던데 22대 국회에 또 네. 전체 의원들의 숙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쩌면 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요. 저는 봅니다. 네. 너무나 심각하고 큰 위기인 것 같습니다. 동구 사실 서울에서 뭐 주변에서 지인들이 오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 공장만 있을 줄 알았는데 맞아요. 너무 자연 환경이 좋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근데 관광 산업은 그렇게 또 생각보다 발전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관련해서도 공약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선은 전국에 228개의 관광지가 지정돼 있는데 예. 울산에서는 단 한 개도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대왕암 일대를 울산 제1호 관광지로 지정하겠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 방어진 중학교 일대를 국립 대왕암 문화예술회관으로 조성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안에서 공연도 하고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은 술도에서 대왕암까지 이르는 지역에 대형 리조트를 유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왕암 보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관광차를 타고 와서 와 예쁘다 이런 데가 있었네 라고 하고 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경주로 빠지시고 부산으로 빠지시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을 붙잡아 놔야 되거든요. 보통 체류형 관광이라고 하는데 관광지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형 리조트가 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 때도 추진은 되려다가 조금 어려움을 맞습니다. 예, 네, 어떤 네. 이유 때문이었나요? 이게 유원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 그리고 그 좀 내부적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원했던 지역과 그 부분 지역이 저희 시에서 바라보는 지역이 달라가지고 좀 의견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대형 리조트 단지도 저는 꿈이 아닌 현실로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뭐 리조트든 뭐든 사실 기장은 가까이 있는 기장은 그렇죠. 뭐 쇼핑하러, 맞아요. 네. 뭐 숙박하러 여러 가지 뭐 관광 즐기시러 많이 가시는데 울산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맞아요. 돌파해야 될 문제인 것 네. 같습니다. 당선자들의 이제 가장 큰 관심사 역시 개별 의정 활동 또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상임위 배정일 텐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들도 뭐 관련된 상임위에 속해 있으면 좀 더 쉽게 풀어낼 그럼요.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분명히. 초선 의원입니다. 어떤 상임위를 좀 희망하시는지요?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에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 동구는 노동의 도시입니다. 노동자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동구 국회의원들 중에 국회 환노위에서 활동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없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약간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예. 저도 보니까. 그래서 저는 환노위에서 활동하면서 노동자의 삶을 대변하는 게 제 국정 그 의정 활동의 목표로 좀 삼았습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중공업이 조선업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임금도 3분의 1 가량 깎여 내려가고 일자리도 많이 잃고 했는데 이런 동구의 노동 문제를 중앙의 정치와 결합시키면 새로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동구의 노동 문제를 그냥 동구에서 외치고 말았던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중앙으로 끌고 와서 중앙 정치권과 그리고 경영진, 그러니까 노조까지 같이 삼자가 같이 논의를 해보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고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선 당선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겠다. 자, 이제 좀 끝을 맺어야 하는데요. 힘든 선거전이었고 4년 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끝으로 우리 김태선 당선자를 선택해 주신 주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못한 말씀이 있다면 예, 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동구 주민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변화를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꾼이자 젊은 머슴입니다. 많이 부려주시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시고 또 잘못한다면 충원도 해주시고 경고도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꼭 꾸짖어 주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동구를 새롭게 젊음의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동구의 선택은 김태선 당선자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동구의 첫 민주당 깃발을 꽂으며 진보정치 1번지 타이틀을 지킨 김태선 당선자. 568표 차이 이 초접전 신승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가 한 발짝 더 앞선 결과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구민이 모아주신 그 소중한 의미 새기면서 오늘 이야기한 포부와 정책으로 변화할 동구의 내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기 테마파크로 출발.